네, 드디어 사상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서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는 하셨지만 이 계절 성격 이론이나 TCI 검사에 대해 듣고 나니까요. 이 사상의학 이론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길게 서론을 이야기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질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기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서 아까 언급했던 TCI 검사와 사상의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 과정이나 지향한 목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서로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심리학 기질검사와 사상의학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려면 먼저 사상의학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 후기 한의사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이론을 정립시켰죠. 이재마 이전에 한의사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허준이요. 그 동의보감을 편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적은 없지만 TV 드라마로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마 모르시는 분은 계셔도 허준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연대를 살펴보면요. 허준이 1539년에 출생하셨고 이재마는 183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활동 시기가 한 300년 정도 차이가 있고요. 허준의 동의보감까지의 한의학과 300년 이후 이재마가 정립한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한의학을 먼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사상의학은 인간의 기질적 차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전의 한의학과는 달리 동양의 마음기전 이론들이 대거 들어가서 골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기전 이론들이요? 네, 원래 심리학 이론들이라고 표현을 하려다가 생각해보니 심리학에도 없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사상의학 이전의 한의학에는 이 마음기전에 관한 내용들이 없었나요? 네, 물론 어떤 감정이 상해서 그로 인해 질병이 생겼을 수 있을 때 치료 한약 처방이라든가 단편적인 치료법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어떤 마음의 기전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마가 잘 해결되지 않는 본인의 증상, 해역과 열격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이건 마음의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네. 나의 기질적인 특성이 반영된 이론과 처방이 있어야겠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의학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한 실마리를 유학에서 찾아서 한의학과의 병합을 시도한 것이죠. 물론 정확한 선후관계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유학이라고 하셨는데 유학이라고 하면 뭐 공자, 맹자 이런 사상가들의 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동양 철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재마가 질병을 얻기 전에 아마 일찍 유학을 공부하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游覽하면서 여러 서적을 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한의사로서 활동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었고 또 관직에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아, 이재마가 관직에도 있었군요. 네, 잠시 이재마 연보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조선 후기 1838년에 출생하셨고 1849년에 향시에 장원급제하고 1875년에 묵과에 급제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네. 향시 장원급제 이후에 바로 무과 등용이 되지 않고 1854년에 소련 여행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을 떠나서 전국을 여행하고 만주, 소련까지 갔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니셨네요. 그렇죠. 근데 당시 기준으로 그리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다가 한참 뒤인 1875년에 무과에 급제했고요. 1880년에 격치고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이 격치고는 동의수세보원의 모택격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1889년에는 관직에서 사퇴를 하셨었네요. 그리고 드디어 1894년에 동의수세보원의 첫 버전을 저술하셨는데 이때 연세가 58세였어요. 1896년에 보시면 최문안의 난을 평정해서 그 공으로 다음에 고원군수로 임명되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시고 한의학에서 사상의학을 만드신 한의사가 관직에 계셨는데 거기다 무인이셨고 실제로 난을 편정하기도 하셨네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최문안의 난이 역사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사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당시 조선 후기 사회가 혼란해서 반란군, 도적대들의 봉기가 흔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건들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